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대당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을 조준했다. 실패한 시장의 언어 폭력이다. 맹공을 했습니다. 그제죠. 오세훈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알려진 뒤 어제는요. 원래 당초 일정이 아니었는데 일정을 바꿔가면서 용산 참사 현장 그 전시관까지 찾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이거를 어떤 이 돌파의 계기로 좀 삼아보겠다. 이런 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 용산 참사 망원 서둘러 진화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막판 돌발 변수 차단이다. 민주당에서는요. 10년 전에서 변화된 게 없다.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려를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오 후보의 이 사과는 선거 막판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요. 앞서서 오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이거를 또 철거했어요. 급하게. 그러면서 경위와 이유를 떠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바로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고요. 지금. 자, 이와 관련돼서 후보들의 한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참사의 본질이다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 전에 그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세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김국학 교수님. 굉장히 반발을 샀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발생했어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3자처럼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건 당사자,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세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생명이 거기서 상당 부분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질 때 어떤 형태를 보일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또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어떤 뭘 재개발하고 뭔가를 건설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거를 어떤 폭력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 시장의 자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과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오늘도 아마 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워낙 기자들이 많은 질문들 그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주홍규 교수님. 네. 바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는 빨리 영향력을 좀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실언이나 망언보다도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언이나 망언은 어떤 말하느나 토론하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의 실수를 말하는데 예. 이건 관훈 토론회에서 준비된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언이나 망언이라기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투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예. 사실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세월호의 아픔이라든지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천안함의 제조사 같은 문제 예. 그리고 이 용산 참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귀담아 들어야 될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인권 감수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조금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걸 사과하고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제 그 논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과잉된 진압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졌던 부분이 좀 예. 아쉽게 그게 언론에 말이 됐었는데 표현이 예.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용산 참사 일이 있고 1년 후가 지난 후에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는 사실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예. 이해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개입하지는 안 된다. 그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전 시장 시절에 보여주셨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해주신다라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다. 앞으로 시장이 되면은 이 상대적 약자들의 주거권 홀대의 문제까지도 돌보겠다라는 정책 대안까지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과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요번 이 재개발 그 공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그런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발언 중에 거의 없으셨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또 질문을 받는다면 꼭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발언에 대한 반응,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주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겨들어야 된다. 네.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사과를 하셨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리다가 그 부분에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예. 오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관훈 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돌아서서 즉각적인 그 반응으로서 어떤 예.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른바 풀텍스트. 그렇죠. 예. 언론이란 것이 한 부분은 따옴표를 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라고 예. 해서 과도한 공권력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 그와 동시에 폭력 을 행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장이란 직은 엄청나게 중요한 직입니다. 예. 거기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킴과 아울러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서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균형감이 있는 그 균형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예. 그와 같은 발언이 좀 왜곡될 수 있었다는 점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비극을 겪어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이 차기에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예. 재개발, 재건축에 있었을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도 향후에 어떤 이번에 반성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그런 경험도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 그렇게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선거를 보면요. 선거일까지 다가갈수록 막판이 될수록 이 말 실수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실수가 굉장히 한쪽에는 타격, 한쪽에는 어떤 좋은 영향, 뭐 승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말, 실언, 경계령이 지금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유세 선거 기간이잖아요. 유세하는 동안 참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 다음은요. 사전투표 얘기인데 오늘 사전투표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분들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애매한데 아무튼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던지고 오늘 사전투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전투표를 오늘 한다고 알려졌죠?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상 대권 행보 시작한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야기로 전해졌어요. 부친과 함께 오늘 서대문에서 투표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한다고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보죠. 질문도 할 거고요. 과연 사전투표 전 또는 사전투표 끝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할까? 촉각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뭐 과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이런 발언가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종우 평론가. 이거 정치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모습을.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요. 과거 선거 때는 주로 본투표를 했대요. 투표 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명백한 정치적 행보다. 아, 명백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세요. 그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투표하시기 어려우면 사전 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엔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번 그 지방선 이번 그 재보선이 그러니까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자기 부인과 함께 부산을 가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뭔가 이번 선거에서 기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이번 행보도 그런 행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큰 그런 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동안 생각합니다. 측근들, 뭐 측근, 지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에나 뭐 하지 그 전에는 뭐 어떤 행보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는 뭐 국민으로서 누구나 하는 거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에 간헐적 메시지 정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간헐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식의 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앞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번도 그런 그 맥락으로 좀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이제 주원규 교수님, 김광석 교수님 두 분 얘기 말씀 좀 들어보겠다. 주원규 교수님. 네. 오늘 투표하고 나면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 물어보지요. 왜 하셨는가? 그리고 뭐 대선, 뭐 재보궐 상황 어떻게 생각하 다 물어볼 겁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오늘은 좀 그냥 제 예단으로는 그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 수준이면 그냥 좋은 말로는 원칙적인 말. 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별이 딱히 내용은 없는 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표현 안에서 아마 여당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또 해석이 그렇게 정의. 될 수 있는 말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뭐 혹시 뭐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의중을 담긴 원론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정치적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마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의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정치 무대에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벌써 최근에 검찰 내부망에서도
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지금 그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그 둔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좀 우호적이게 될지 아니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지 그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사가 등장하게 되면요, 이게 재보선과 대선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저쪽 당의 후보 자체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은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그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은 그 맞으면 비포장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쭉 이제 성장해서 올라오는 건데 아직은 저쪽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잖아요. 자, 김가락 교수님,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재보선의 결과 그게 향후 올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체로 보면은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취지 같아요. 근데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에 뭐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잖아요.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요즘에 연쇄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예. 그런데 핵심 내용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안정감을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한 심리를 막는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자신감을 하고 주기 위한 그렇죠. 목적인가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좀 불리하더라도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희망사항을 여기다가 지금 그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재보선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었죠. 예. 오히려 이긴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다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는 지지층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예. 왜 4개월뿐이 안 남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예. 바로 사퇴를 했는지 이해가 지금 되는 장면이에요. 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왜 빨리 나왔는지 그렇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투표를 하고 이거 다시 얘기하면 보선에 영향을 주고 보선에 영향을 줌으로써 보선 이후의 국면에 즉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되잖아요. 바로 대선 국면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계산이 4개월을 다 지나가 버리면 사실상 7월 말이나 되는데 예. 그때 가서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도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게 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그렇죠. 얘기할 이미 거다. 이제 뭐 인터뷰에서 정의와 상식 뭐 이것이 무너졌고 이것을 반격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아주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예. 다 이미 썼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장면에선 더 강력한 인상 그리고 그것이 보선해주는 영향력 뭐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건 교수님은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다. 김관학 교수님께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만약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저는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도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하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하면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견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세상이 이미 윤석열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제가 간혹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좀 다분히 자초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예.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에 나서고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검증돼 이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은 뭐 지금 워낙 기대감이 지금 그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재보선이 끝난 이후엔 또 더 주목을 받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잠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증 작업 역시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내용 좀 길게 이어가 봤습니다.